드디어 배우들의 연기가 좀 좋아졌습니다. 한결 풍부해진 감정 묘사로 돌아온 무파사 라이온킹. 이번에는 조금 바뀐 세계관에서 심바의 아빠 무파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원작 애니메이션 라이온킹은 1편은 햄릿을, 2편은 로미오와 줄리엣을 바탕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이번 프리퀄은 성경 속 인물 모세를 모티브로 했다고 느꼈는데요. 바구니에 담겨 강물에 띄어진 모세처럼 홍수로 인해 강을 타고 떠내려가고 왕가에 입양되어 왕자와 형제가 되며 결국 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죠. 핍박받는 이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향하는 것까지 모세의 행적과 닮은 로드무비의 형태입니다. 무파사가 향하는 약속의 땅은 동물들의 낙원이라 여겨지는 밀렐레인데요. 밀렐레는 일종의 유토피아, 이상향입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공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적인 지향점을 의미하고 있죠. 무파사에서 이 밀렐레를 묘사할 때 자주 겹치는 이미지가 바로 집인데요. 사자들의 집 역시 실질적인 장소가 아니라 가족의 곁이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백사자들을 피해 떠나야 하는 무파사가 양어머니 에셰가 없는 곳은 집이 아니라고 말하자 에셰는 너희 형제가 함께 있는 곳이 집이라고 말하죠. 또한 무파사의 가족은 떠돌이였습니다. 하지만 오바시의 무리가 자신을 떠돌이라 칭하자 무파사는 그저 길을 잃었을 뿐이라고 말하죠. 그에게 집이란 가족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곳이 집이기 때문에 떠돌이가 아닌 거죠.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기에 희미한 냄새를 감지하는 것만으로는 쉽게 집에 돌아갈 수 없었던 건데요. 무파사는 멀리 떨어진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는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이상을 쫓는 비범한 존재임을 암시하죠. 그래서 이 로드무비는 이상향과 집을 향하는 여정입니다. 로드무비의 인물들은 항상 무언가를 얻기 위해 어떤 장소를 목표로 여행하죠. 하지만 정작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한 것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거나 여행의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무파사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타카와 무파사는 백사자 키로스에게서 도망칩니다. 안전한 삶을 위해 밀렐레로 도망치려고 하죠. 키로스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마침내 도착한 미래의 프라이드랜드, 밀렐레라 부르는 곳까지 쫓아오는데요. 그에게서 도망치는 것만으로는 여행이 끝나지 않는 거죠. 무파사의 일행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였습니다. 두려움에 맞서 가족을 지키고 집, 이상향, 밀렐레를 만들어낼 힘이죠. 그래서 이 무파사의 이야기의 시작은 엄마 아빠와 잠시 떨어져 있는 사이 다가온 폭풍에 두려워하는 키아라입니다. 그녀에게 용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원숭이 라피키가 들려주는 이야기죠. 모든 이야기를 다 들은 키아라는 폭풍 앞에서 용기 있는 울음소리를 내고 구름 사이로 보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용기는 왜 중요한 걸까요? 타카의 아버지 오바시는 아들이 데려온 무파사를 보며 떠돌이는 반드시 배신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무파사는 떠돌이도 아니며 타카를 배신하지도 않았죠. 오히려 용기를 내지 못해서 가족도 형제도 사랑하는 여자도 잃은 타카가 마음 둘 곳이 없는 떠돌이가 되어 형제를 배신하게 됩니다. 마침내 키로스에 맞서 무파사를 구했을 때 타카는 드디어 용기를 내게 되었고 무파사의 선언 아래 밀렐레에 남으면서 반쪽짜리 집을 되찾죠. 무파사의 엄마 아피아는 밀렐레가 구름이 끝나는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키아라가 두려워하던 폭풍, 두려움이 끝나는 곳에 존재하죠. 그렇게 도착한 밀렐레에서 완성한 낙원은 라이온킹의 주제인 서클 오브 라이프를 실현한 곳입니다. 모두가 함께 사는 세상을 외치면서 동물들이 다같이 백사자 무리에 맞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야생의 세계이기 때문에 사자는 포식자고 나머지 동물은 먹이가 됩니다. 그건 백사자 키로스나 무파사나 마찬가지인데요. 동물들은 왜 무파사 편을 들었을까요?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있죠. 흔히들 자연의 법칙, 순리라고 인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말은 문명화되지 못한 야만적인 상태를 비판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상황이 아닌 같은 종족 안에서 벌어지는 강자의 동족 포식을 표현하는 말이죠. 단순히 힘의 논리만으로 약자를 착취하는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형태를 비꼬는 표현인데요. 백사자 집단의 리더 키로스의 모습이 이러하죠. 다른 사자 집단을 공격해 멸종시키고 같은 집단의 일원도 가차없이 죽입니다. 원작 라이온킹의 스카 역시 동족을 죽이고 영역을 차지하죠. 그는 하이에나를 끌어들이고 무분별한 사냥을 방치하면서 프레드락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먹이사슬의 법칙, 생명의 순환이 깨지자 낙원에는 먹을 것도 마실 물도 남지 않게 되죠. 서클 오브 라이프는 이런 순환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의 포식자를 위해 모두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모두의 삶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집을 떠나 자유를 즐기던 심바도 자신의 자리에서 순리를 지키기 위해 프라이드랜드로 돌아갔던 겁니다. 이런 순리를 담아낸 요소가 바로 물이었는데요. 옛 이야기의 시작은 메마른 땅에서 출발합니다. 오랜 가뭄 끝에 어린 무파사의 코에 비가 내리며 생명의 순환을 말하는 노래가 시작되죠. 물은 무파사를 운명의 자리로 이끕니다. 하지만 그 거친 물살을 혼자 견디기는 어려웠죠. 그가 물에 빠져 생사를 오가는 순간에도 항상 형제 타카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덮인 산을 넘을 때에는 자주의 도움을 받기도 했죠. 처음에 강물에서, 키로스에게 쫓기던 절벽에서, 그리고 마지막 프라이드락 지하의 호수에서 무파사는 타카와 함께 3번 물에 빠지죠. 타카를 단순히 미래의 빌런으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이번 이야기에서 그의 존재는 악역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캐릭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적, 키로스가 상징하는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가족 간의 연대죠. 이는 마지막 전투 직전 기린의 대사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비슷한 내용을 가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독일의 반나치 운동가 마틴 니멜러 목사의 금언이죠.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사민당원들을 가두었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민당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그들이 노동조합원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위기와 비극에 무관심했던 업보가 결국엔 나의 위기로 돌아온다는 명언인데요. 무파사 속의 위기도 차별에서 왔습니다. 무리에서 추방당한 백사자들이 자신들이 당한 것에 복수하기 위해 벌어진 일이죠. 그 직전에 타카의 아버지 오바씨는 왕의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무리의 리더인 숫사자의 역할은 암사자와 새끼들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아끼기 위해 가만히 누워 새끼들을 돌봅니다. 화려한 갈기가 덥기 때문에 큰 나무 그늘에 주로 누워있죠. 하지만 커다란 위협 앞에서 그는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떠돌이를 받아주지 않고 자신의 혈통만 따지는 고립된 선택의 결과죠. 실제로 사자의 무리는 권력이 승계되지는 않습니다. 어린 숫사자가 다 자라면 무리에서 독립하죠. 다만 숫사자들이 자신의 혈통을 가진 새끼들만 챙긴다는 점에서 영화의 장면이 사실적이긴 한데요. 실제로 사자 무리는 암사자에 의해 유지됩니다. 대부분 자매로 이루어진 암사자 무리에 숫사자가 합류하는 방식으로 결정되죠. 타카의 어머니 에세처럼 암사자들은 모성애를 기반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혈통의 새끼나 심지어 다른 종족까지도 데려다 돌보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죠. 에세가 벌레나 도마뱀과 대화한다는 오바시의 푸념은 영화적 표현만이 아니었던 건데요. 무파사는 오바시의 무리와 지내는 동안 숫사자의 영역에 지내지 못하고 암사자들과 사냥을 하며 지내죠. 그렇게 무파사의 행동에는 종을 넘어 발휘되는 모성애와 사냥을 위해 필요한 협동성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파사가 연대와 공존을 말하는 왕이 되는, 즉 문명화되는 결정적인 요인이었겠죠. 그래서 개코 원숭이 라피키는 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거듭나는 것이라 말합니다. 후에 그의 아들 심바도 똑같이 겪게 되는 일이죠. 라이온킹 시리즈는 야생의 사자 이야기지만 진짜 생태계와는 조금 다른 창작물입니다. 동물이나 괴물, 유령, 어떤 이들을 주인공으로 해도 모든 이야기는 항상 인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심바는 티몬과 푼바에게 키이라를 맡기며 그들이 지어내는 가짜 이야기에 주의를 줍니다. 하지만 티몬과 푼바는 여지없이 스토리를 쏟아내죠. 누군가는 이 시리즈를 햄릿 같은 고전에 사자탈을 씌웠을 뿐이라 말할 겁니다. 또는 그 오리지널에 언리얼 엔진을 덮은 영화로 평가할지도 모르죠. 원작과 달라진 스토리와 세계관에 불만이 있는 팬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짜이던 간에 모두가 함께 살아갈 용기를 가르쳐준다면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가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저는 영삭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를 유튜버로 거듭나게 해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